안녕하십니까. 마켓은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585포인트에서 출발했었는데요. 1,577포인트로 현재 1,580선을 이미 하회하고 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470선 어렵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69포인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발 위기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를 직격탄으로 맞는 섹터는 더더군다나 힘이 더 없는 그런 아침인데요. 지금 지수, 수급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네, 외국인이 한 500억 조금 못되게 팔고 있습니다. 장 열린 지 한 30여 분 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그러나 코스닥은 약간 사주고 선물도 700계약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콜옵션은 좀 들고 있긴 하네요. 일단 개인들이 양시장 모두 사고 있고 선물 쪽에서 한 3,500계약 정도 외국인과 반대 포지션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27포인트 빠지면서 1,578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도 469포인트입니다. 오늘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어제 그렇게 강하게 선물을 사줘도 콘탱고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오늘 비차익 쪽에서만 약간 매수가 뜰 뿐 프로그램 쪽도 오늘 더 증시를 무겁게 하는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 볼게요. 자, 가장 좀 약한 섹터는요, 보험 쪽이네요. 뭐 몇 종목 안 들어가 있지만,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삼성생명,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 큰 폭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도 모두 2~3%대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오늘 10만 원 깨고 내려가면서 주당 3,000원가량 빠진 99,600원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쪽도요, 지금 자동차가 많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4%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좀 대조적으로 만도는 2%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8,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만도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조선 모두 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미포주선도 현대중공업도 모두 큰 폭은 아니지만 약보합 정도로 일단은 밀리는 분위기고 현대차가 거의 한 3~4%, 모비스도 좀 덜 밀린다고 해도 2%대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T중공업은 방위 산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남북 관련 정세 때문에 한 5% 가까이 4%대 상승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세종공업은 그래도 또 1% 정도 상승을 해주긴 하는군요. 자, 그리고 운수 창구 쪽도 한번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글로비스 1.2%, 대한항공도 뭐 거의 2.3%, 8%까지 밀립니다.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이 정도 되면 항공주에선 좀 안 좋은 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한해운 그리고 대한통운 모두 다 2%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페노션도 한 1.3%, 아시아나항공은 뭐 3%나 또한 급락하네요. 급등했었던 그런 항공주들도 이제는 뭐 실적과 상관없이 모두 다 빠지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보험주 쪽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을 포함한 증권 섹터도 모두 다 약합니다. KB금융도 2%대 내리고 있고요. 은행주 중심으로 그리고 신한지주도 오늘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삼성증권, 증권주도 모두 다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융섹터도 한 2% 이상씩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내수주 좋다고 하지만 많이 올라봤자 한 1.5% 오르는 게 고정이고요. 전반적으로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안 좋은 쪽, 그래도 가장 덜 빠지는 쪽이 의료정밀 섹터 정도인데요. 기계 쪽도 그나마 조금 견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오히려 두산중공업은 아주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STX 엔진도 2%대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자 섹터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죠. 자동차는 오늘 많이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 대장주가 또 주당 8,000원 빠지면서 75만 원도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SDI는 그러나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LG이노텍은 또 최근 들어서 급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보십시오. 2% 이상 급락하고 LG전자도 10만 원, LG전자 오늘 10만 원 깨지면 이것도 또 안 좋은 쪽으로 특징 주겠네요. 주당 1,500원 빠지고 있고 현재 10만 500원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삼성생명 다 10만 원의 턱걸이 혹은 더 빠진 종목들 눈에 보입니다. 한솔 LCD 2%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우선주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4만 원 선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이닉스도 23,700원 주당 오늘 또 400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1,578, 1,580과는 계속해서 멀어진 상태, 1,580 회복이 조금은 난망해 보입니다. 개인들은 더 강하게 사는 아주 대조적인 흐름을 외국인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찾아볼까요? 뛰는 세력 대 나는 개인. 오늘은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발 위기가 점차 깊어지는 듯 싶습니다. 그 때문에 뉴욕이 급락하고 오늘 우리 장까지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뭐 주식은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어떤 종목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뭐 향후 시세 어떤 게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 돼야 되고
어차피 유럽 조정 위기가 확대에 대한 그런 문제의 시그널은 올 8월까지는 계속 아마 이슈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주식 투자는 좋은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장의 지금 현 주소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감을 쉽게 잡기 위해서 큰 그림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 펀더멘탈에 의한 거래보다는 어떤 공포라든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떤 큰 그림보다는 악재에 대한 소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 사건의 이슈의 해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고, 네. 기술적으로 본다면 다우 지수가 반등 시도를 했으나 그 반등의 상승폭을 지금 다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는 지금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만일에 여기서 지수가 만일에 하방으로 이제 조금 붕괴가 된다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네. 하방으로 붕괴가 된다면 실적 대비 저평가에 있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을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일단 기관들이나 외국인 많이 들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의 거래는 조금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외 변수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의 어떤 매매는 좀 자제하라.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쪽 대형주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인가요? 지지난번인가요? 기아차가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기아차가 대장주로서 이 시장을 읽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기아차 차트를 좀 봐주시면 시장 전체 설명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아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또 자동차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기아차도 한 3% 정도 급락하고 20일 이동 평균선과도 좀 멀어진 그런 자리에 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지금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유럽의 항마지를 펀더멘탈이 약세가 되는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이고요. 네. 유럽 재정위기 본래 펀더멘탈은 지금 주가에 지금 다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향후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는 구간이니까 만일에 이 주식을 지금 들고 가신다면은 기아차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향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게 기아차 주식의 향후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기아차 자체의 주가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건 훼손된 바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장 전체의 대형주 자체가 물론 나중에 나중에 지수를 견인한다면 자동차와 IT가 물론 주도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이나 조성, 기타 중공업에 대한 그런 주식들이 향후 상승을 해서 장을 이끌어가기는 펀더멘탈이 IT와 중공업보다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자동차와 IT주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포지션 유지는 하시는데 지금은 악재의 소멸 과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현명해 보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은 IT 자동차 역시나 주도주가 갈 것이다. 다른 거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털로 봤을 때도 주도주보다는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멀게 좀 길게 봤을 때 주도주가 간다는 말씀이신데, 굳이 그런 주도주를 지금부터 살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더 빠진다라면은 충분히 빠진 다음에 사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는 1분의 주가를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대형주 위주로 거래하신다면 지금 매수나 매도 양쪽에 어떤 포지션 취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고요. 일단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 불거지고 있으니까 만일 이런 주식보다 개별 종목 위주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개별 종목 위주로 장내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지나치게 적정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주식들은 저가에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죠. 예를 들어서 향후 2012년부터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런 주식들 중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 대비 엄청나게 좀 저평가되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스마트 그리드의 성장성이 솟구피면은 아주 일단 테마주의 특성상 어떤 적정 수익률을 넘어서는 오버슈팅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 떨어져 있으면 이런 주식은 모아가시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끝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확정된 수급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을 또 조금 담았고 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종목을 보면 1위가 현대모비스 매수 종목은, 2위가 LG디스플레이, 3위가 현대건설, 4위가 SK에너지, 5위가 현대중공업. 기관은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포스코, 3위가 우리금융, 4위가 KB금융, 5위가 현대제철. 코스닥은 외국인은 성우하이텍, 2위가 주성엔지니어링, 3위가 다음, 4위가 SK브로드밴드, 5위가 SSCP. 기관은 1위가 셀트리온, 2번 IPS, 3위가 DMS, 4위가 네오이지 게임즈, 5위가 CJ 오쇼핑 정도 순으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거래소에서 특징 하나 뽑아주시고 또 코스닥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 두 가지 도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25일 화요일에 매수 종목들 살펴보면은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지금 매수 종목과 매수 상위 종목들은 향후 주도주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절이기 때문에 네. 매수 종목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포지션 보면 현대모비스 디스플레이, 현대건설지, SK에너지 등이 있는데 네.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가 떨어지는데 왜 사고 있느냐라고 말해보면,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이제 경기가 상존의 경제 위기가, 재정 위기가 해결이 돼서 경기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 에너지 업종이 이제 반등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용 자금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보다는 약간 먼 그림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차트나 수급상을 봤을 때 단기적인 수로 이제 시세가 이게 줄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지금 시세가 나는 어떤 그런 장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해두시되,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종목은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제 IT와 금융, 기관은 IT와 금융 쪽을 지금 약간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금융 쪽은 저희 국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금융주가 향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주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건 따로 빼놓더라도 하이닉스, 포스코, 이거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됐죠. 그런 관련주. 외국인은 철저하게 이제 IT와 그런 자동차 관련주로 집중을 하고, LG 디스플레이와 에너지와 중공업 쪽은 낙폭과대에 대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의한 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도주로서 이게 힘을 쓸 것이기 때문에 모아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네, 그런 느낌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외국인은 IT 관련주인 다음, 그리고 반도체 장비인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대장주인 셀트리온 같은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된 어제 수급에 따른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각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지금도 코스피가 1570선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아까 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테마주 쪽이 그나마 좀 트레이딩을 굳이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중에서 종목 언급만 좀 간단히 하신다면은 어떤 종목이 향후에도 좀 들고 있으면 좀 괜찮을 법하게 보이시는지요? 지금 두 가지 업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하고 다른 하나는 음성인식 관련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성인식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사에서 시리라는 음성인식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MS에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키보드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음성인식이 대체를 할 것이다 해서 국내 이제 포털 사이트 쪽에서도 상당히 음성인식에 대한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살펴봐야 될 종목, 음성인식 분야 중에서 파인디지털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영업이익 24억 이런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지금 만일에 주당 EPS 주로 따져서 주가는 적정 주가는 PER 시장 10배를 적용한다면 8,000원 이상은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 실적이 우량해지고, 물론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시장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팅프웨어하고 파인디지털이 양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독점력에 대한 지배력이 향후 계속된다면 이런 흑자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요. 나중에 음성인식에 대한 성장성이 꼽히게 된다면 주가도 한번 오버슈팅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익 대비에 이 주가는 싸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서 수혜를 볼 종목은 비츠로셀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비추홀세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분기도 한 20%에 가까운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은 향후 이제 어떤 테마주가 되기 전에 실적이 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좀 사서 홀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추홀세 파인디지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거의 5%로 급락하고 있는 현대차, 3%, 4% 또 갑자기 급락하고 있는 기아차, 자동차주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뭐 아침에 워낙 많이 그 급락폭이 크니까요. 한 말씀 하신다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 뭐 필요가 있으면 손절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들고 있으면 올라간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지요. 특별히 오늘 자동차주가 많이 급락하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야, 근데 지금 장세 자체가 자동차주에 관련되지 않고 지금 주식 주가에 대한 그 종합 지수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향후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기아차나 향후 좀 가겠지만은 종합지수의 단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종합지수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에 대한 가치 투자자시라면 뭐 들고 가셔도 상관없겠지만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분이시면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네.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데 물량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해외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그 상승세에 대한 어떤 폭을 하락폭으로 다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외부 악재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출몰하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실망감으로 밑으로 이제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그 포지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 포지션이나 아니면 그 투자의 포지션이라고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투자에 관한 포지션이라면 현대기아, 현기차의 해외 시장 점유율은 날로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로서 매력이 있으나 지금 지수에 대한 어떤 매매 전략으로서 현대와 기아차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런 대형주, 특히 대형 지수 관련주들을 가지고 넘어가야 될 때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뭐 현대기아차만 국한돼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수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호재를 많이 안고 있어도 지수가 빠지면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트레이더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될 때다. 뭐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소급 특징주 알아보기 전에 지수 한번 보죠. 1571포인트입니다. 오늘 1585에 출발한 것도 개파락이었고요. 어제 종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1600이라는 16. 앞에 두 자릿수는 참 불러보고 싶은데 언제쯤 불러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1604포인트로 끝났던 우리 장이 1570.90까지 밀리면서 1570도 깨질 수도 있어 보이네요. 자, 특징주 한번 찾아볼까요? 설문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신한스펙 1호 상장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삼성생명이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주가 1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오전 한때 삼성생명은 99,1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9시 45분 현재 3%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2일 상장 이후 8거래일간 이틀만 주가가 올랐을 뿐 외국인의 매도 속에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20조 원이 무너졌으며 현재 유가증권 시장 시총순위로 신한지주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장한 모바일 리더와 신한스펙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리더는 공모가 15,000원보다 높은 21,0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 9% 가까이 상승하며 2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모바일 리더에 대해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신한스펙1호는 4,5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모가 5,000원을 한참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스펙1호는 코스닥 시장에 세 번째로 상장하는 스펙으로 금융지원 서비스 업종에서 인수합병 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생명부터 신한스펙
1호 모바일 리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572포인트, 아직까지는 70선까지는 깨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 지수 관련 대형주들, 주도주들 다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잠깐 반등한 것이 무색하리만큼 쉽게 잊혀질 만큼 반등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장이 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볼 수 있는 분야가 있긴 한 건지, 근데 증권사에서도 역시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리포트 요약해 주시죠. 예, 메리츠증권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악재 해소 여부를 확인한 뒤 투자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증시는 어제 상승한 뒤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주요 매수 주체인 외국인의 복귀와 주도주의 추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어제 낙폭 과대주의 상승은 급락 후 기술적인 반등일 뿐 그 이상의 의미 부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금융개혁안, 천안함 사태 등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인데요. 국내 증시가 주가 수익 비율 기준 9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에 있지만 이 매력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해소가 확실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증권은 기업 실적 성장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대외 변수 속에서도 기업 실적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배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대우증권은 올해 한국 시장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배당 성향을 적용하면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은 2.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만큼 실적 모멘텀이 좋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랜드, KT, 웅진싱크빅, 정상 JLS, 부산은행, GS홈쇼핑 등을 추천했습니다. 네, 주가가 하락할수록 또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지 않고 몸부림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악재를 해소하는 그런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리츠증권 리포트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571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지금 머리 지끈지끈 아프게 만드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 해우소 코너를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네요. 10시 이전에 들어간 건 거의 처음인데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보통 상담 내용이 좀 암울하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더 대처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양환 시사의 도움을 좀 얻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1,570 정도에서는 올라오면서 장중에는 깨지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네. 밝게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 감사합니다. 못해서.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PSK요. DSK요? 네. 네, PSK 얼마에 사셨나요? 한 2년 전에 17,850원 주고 샀거든요. 2년 전에요? 네. 네, 2년 전에 누가 어떤 계기로 이 종목을? 그때 친구의 계기로 다른 거 하면서 그거 다시 또 한번 사보라 해가지고 샀다가 네,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얼마 전에 한 10,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왔었는데 매수가에 비해서는 한참 멀죠. 아마 매수가까지 지금 올 때까지 기다리실 작정이신가요? 어떤 생각이신지. 그냥 이제 자꾸 근처까지 안 오고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려서 네. 앞으로 좋아지면 그냥 갖고 있어볼까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네. 비중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비중은 한 50% 됩니다. 50%요? 네. 그래요. 지금 매입가가 17,000원대인데 지금 한 7,500원이니까 주당 10,000원이나 빠져있는 상태인 거네요. 네. 그래요. 이거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좀 유망한 종목을 만약에 말씀드리면 갈아타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네, 뭐 또 다른 게 좋다면 또 예. 생각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종목에 대한 향후 전망이 밝다면 웬만하면 이 종목을 좀 들고 있고 싶은데 암울하다면 갈아탈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PSK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PSK 지금 손실이 좀 크신데요. 오래전에 매수를 하셔서 네. 최근에 이제 1250원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그 이후에 좀 급락을 좀 맞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종목이 올랐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시장 상황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동종목이 또 빠지고 네. 여러 가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코스닥의 종목들 좀 힘이 없습니다. 근데 PSK라는 어떤 회사를 보면은 괜찮습니다. 이 회사는 네. 펀더멘털적으로 큰 이상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가지고 갔느냐 안 가지고 갔느냐인데 저는 보유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종목은 앞으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실적을 좀 보고 앞으로는 흐름에서 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 반도체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은 좀 좋아질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는 어떤 흐름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지금 흘렀지만 지금은 너무 손실이 크니까 네. 일단 보유 관점을 드리면서 네. 이제 원래 신고가죠. 1250원까지 일단은 2차 목표가를 보시고 네.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못 한다면은 동종목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렇지만은 지금 좀 오래됐었으니까 17,750원까지 올라가기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130%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동종목에 대한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는데 일단 그거는 기대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직전 고점이 한 25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가능하다면은 보유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12,000원에서 13,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빠져나오신 전략.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지금은 사실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손절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많이 참으셨으니까 이왕 참으신 거 좀 더 참으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결론을 들어보니까 보유 그냥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얘기는 조금 지금 손실이 워낙 큰 상태에서 더 손절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고점이죠. 얼마 전에 10,000원 정도 찍었었는데 이때 좀 물량을 사실 줄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전화를 저희한테 주신 시점이 조금 지난 시점이라 일단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일이 1차적인 일이 될 것 같아요. 직전 고점이 5월 며칠 전에 있었던 한 1, 2주 정도 전에 있었던 10,000원 살짝 넘은 가격인데 125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쯤 가격이 왔는데 위쪽으로 올라갈 기미가 딱히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전략. 지금 한 절반 정도 포트폴리오의 반을 이 종목 들고 계시니까 그러다가 12,000~13,000원까지 올라오면요. 그때는 손절을 그 정도 가격에서 전 물량을 다 하시는 그 정도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1250원까지 올라오는 거 보시고 더 올라온다면 나머지 물량은 12,000~13,000원 정도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 정도에서 손절을 하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PSK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만족하시는지 혹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너무 잘 고맙고요. 네. 그게 한 1년 정도 조금 더 저는 가지고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는 앞으로는 전망은 좋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2, 3분기까지 다 예, 지금 예. IT 어차피 부품주 반도체 장비 쪽이니까요.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끝에는 또 강아지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들어갔는지 조용하네요. 자,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립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아프시죠? 주가도 빠지고 혹시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전화 주시면 사실 저희는 더 좋습니다. 좀 애매한 시점 있잖아요. 한 발짝 늦게 하시면 저희가 함께 좀 후회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좀 빨리 전화를 주시면 저희도 좀 손을 좀 빨리 쓸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해볼까요? 신화인투텍 좀 부탁합니다. 신화인터텍이요? 예. 얼마에 사셨나요?
제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단계적으로 분할을 해서 샀는데요. 네. 1,700원에서 2,800원에서 평균 주가는 2,300원 정도에 샀습니다. 우와, 2,300원요? 예, 예. 이거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혹시 대박? 원래 그 50% 정도 샀다가 전에 내가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9,9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한 30%를 팔았거든요. 아우, 아까워라. 예. 팔고 20%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신화인터텍 참 낯설지만 매입 가격이 2,300원. 예, 예. 와, 그래요. 아무튼 중간에 물량 정리하신 게 뭐 아깝긴 해도 어쨌든 수익을 좀 적지 않게 챙기셨으니까 일단은 축하를 드리겠고요. 20% 비중의 2,300원 신화인터텍. 이건 또 언제쯤 정리를 해볼까라는 게 궁금하신 건가요? 언제쯤 팔까? 예, 예. 네. 자, 그것 외에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고요. 아니, 제가 이제 그거 말고 나노트로닉스를 그거 처분해가지고 샀거든요, 최근에. 네. 아,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으시군요. 그러면 일단 신화인터텍부터 예, 좀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 얘기는 다시 제가 재차 여쭤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신화인터텍 언제쯤 팔면 뭐 거의 개인분들이 바라신 좀 고점 근처에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팔 수 있는 건지 매도 시점 물어보시네요. 네, 신화인터텍 너무 큰 수익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2,300원. 네, 2,300원 같으면은 뭐 엄청난 큰 수익이죠. 근데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3D TV의 그 네. LCD 패널의 그 필름을 지금 생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3M에서 독점 공급을 했었는데 이 회사에서 좀 기술 개발해서 네. 지금 개발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품이요. 동종목은 지금은 흐름은 사실 안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2분기, 3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분기만 보시는 게 아니고 네. 수익이 나셨으니까 여기서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으로는 좀 이탈했습니다. 네.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는데요. 동종목은 2분기, 3분기를 보면은 제가 생각에는 전고점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8,750원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물론 큰 수익이 나셨지만은 지금 나올 자리가 아니고 나올 자리는 18,000원대에서 한번 나와보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뭐 신고가를 내고 지금 조금 흐르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한 2만 원 선까지는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2분기, 3분기, 그리고 올 연말 4분기까지 네. 이래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차익 실현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물량을 좀 줄여주시면 괜찮은데 저는 이양 수익 남는 거니까 네, 여기서 저도. 조금 더 참아보자. 그러니까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화인터텍 2,3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15,000원대 거의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도 당연히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이미 다시금 그 수익을 마이너스로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오히려 더 플러스가 났을 때 최소가 이제 전 고점이 18,000원대 정도에선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자. 안 되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만 원 정도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2만 원대나 18,000원대 정도에서 팔아봤으면 하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일단은 2, 3, 4분기 올 연말까지도 모두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기다리셨다가 18,000원이나 2만 원대 정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인터텍은 이 정도면 답이 되셨나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아까 한 종목이 예. 나노트로닉스요. 나노트로닉스요. 예. 예. 얼마에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그거 6,500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6,500원. 이거는 언제쯤 사신 거예요? 요거는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신지요? 비중은 한 40% 정도 됩니다. 예. 신화인터텍은 물량 정리해서 20%였고, 요 나노트로닉스는 40%.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하고 사실은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은데,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이제 막 사셨으니까. 그래요. 이제 막 샀는데, 괜찮은 종목을 산 건지, 장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또 장관 상관없이 좀 갈 수 있는지. 네, 좀 있으면 신인주권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상장이 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매매를 하시는 게
뭐 매매 포인트는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상을 보내고 네. 또 3일에 조정을 받고 오늘 좀 약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갈 때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7,500원에서는 일단은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7,500원 돌파하면은 일단 나오시고 손절가는 5,880원 정도에서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네. 그런 전략으로 더 좀 단기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7,500원 정도 선에서 보니까 4월에도 한번 막혔고 요 며칠 상한가 보냈던 바로 그 가격의 어떤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물대도 많고 7,500원에서 벌써 최근 들어서도 한 달 사이 2번이나 막혔기 때문에 7,500원 또 갔을 때 또 막힐 수도 있으니까 7,500원 보이면 곧바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나 지금 6,570원인데 조금 더 아래쪽으로 흐른다 싶으면은요. 전 저점이었던 5월 초에 저점 찍었었던 5,880원 정도에서는 더 큰 손실 막기 위해서 또한 손절하고 나오는 가격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저점 5,880원, 위쪽으로는 2번이나 최근 들어서 막혔던 7,500원 얘기를 하시네요. 나노트로닉스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리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서울현대TV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전화를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지수 잠깐 보면 1573포인트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이러면은 장중에 큰 악재가 안 나오는 한 중국장이 뭐 급하게 또한 아래쪽으로 되돌림 과정이 없는 한 1570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 여보세요? 네. 예. 네. KB금융예. KB금융요. 이거 얼마에 사셨나요? 56,900원에 50%. 아이고, 이거 4월 달에 사셨죠? 3월 말쯤인가 4월 초에 샀을 겁니다. 저 이때 왜냐하면 은행주가 막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너도 나도 다. 그래요. 그러면 KB금융 이거 비중은 아까 50%라고 하셨나요? 예. 예, 그래요.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KB금융이신 것 같은데, 중간에 뭐 물량을 줄이시거나 혹은 워낙 많이 빠져서 물량을 더 투입하신 결과는 아니시죠? 아니, 사고 나서부터 계속 밀리니까요. 네, 그냥 그대로 두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뭐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KB금융 그 정도 가격대에 샀다고 하니까. 아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네, 그렇군요. 그래요. 혼자 속만 썩히고 계신 것 같은데 KB금융 갑자기 은행주가 굉장히 좋았다고 했다가 5월 달에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들면서 또 은행주가 조금 어렵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유럽발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맞물린 결과이기도 한데 KB금융 뭐 금융 지주회사 중에서는 아주 탄탄하기도 하지만 금융 지주회사가 지금 다 못 가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예. 네, KB금융주들이 대체로 보면요.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금융주입니다. 네. 그래서 또 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제일 빨리 올라오는 게 또 금융주고요. 자, 지금 KB금융을 56,900원에 지금 사셨는데 지금은 나올 자리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조금 중기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네. 그리고 동종목이 흐르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은행주들이 조금씩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은행주들은 출구 전략,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출구 전략이 나온다면은 은행주들이 제일 먼저 빠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려해 두시고 그리고 매수가까지 보는데 일단요. 네. 매수가에서는 조금 어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보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6만 원 선까지 매수가를 돌파해서 6만 원 선까지 간다면 6만 원 선에 어떤 매물대가 많으니까 6만 원 선에서는 한번 빠져나오자 1차 목표가는. 네.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은 지금도 뭐 손절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손절하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45,550원을 이탈하면은 일단은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전 고점이 거의 4월 달의 고점이 57,900원인데
매수가가 56,900원이니까 거의 고점에서 잡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뭐 6만 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급하게 6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싶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시장이 한동안은 글쎄요. 좀 뭐 쳐다보지 말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지금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미국 악재로 인해서 미국이 시장 좀 하락폭이 깊어지면은 네. 우리 시장도 좀 막 깊어지기 때문에 예.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반등했는데 오늘은 흐름이 약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주와 민감하기 때문에 예. 동종목은 지수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큰 발생이 되면은 일단 좀 자르고 나오는 그런 전략. 그래서 제가 네. 45,550원이 이탈하면은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 급락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45,550원을 손절가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네. 그래도 은행주가 좀 굉장히 낙폭이 깊었다가 아주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사실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 6만 원 말고 또 지금 손절하는 가격 말고 물론 손절의 어떤 개념이겠지만 지금 현 주가하고 6만 원 살쯤 어디쯤에 가격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한번 또 약간의 반등이 있을 때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자리. 네, 저 같으면 한 5만 한 3천에서 5만 4천원 선에서 못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만 3, 4천 원 정도까지 일단 올라오면요. 그 정도에선 지금 50%나 비중이 되시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또 더 기다려서 일단 매수가까지 나머지 물량으로 들고 기다려보자. 지금 들고 있는 물량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주가 하락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참고로 손절가는 45,500원 얘기하셨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5만 3, 4천 원대는 매물이 많으니까 거기 통과가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올라간 게 어디냐 생각하시고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을 빼서 정리하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KB금융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예, 포트폴리오 뭐 다른 종목 더 상담 원하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금융, 예. KB금융도 갖고 계시고 우리금융도 갖고 계세요? 예. 이때 은행주 좋다고 하셔서 그냥 다 담으셨군요. 예, 예. 거의 그럼 사신 시점도 비슷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가격이 뭐 한 17,000원, 8,000원대 될 것 같은데 얼마에 사셨나요? 18,000원에 60%예. 와, 전고점이 18,700원인데 이게 조금 더 상황이 심하네요. 예. 그쵸? 그래요. 목소리도 조그매지셨네. 알겠습니다. 1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금융 지금 매입가보다 한 주당 3,0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은 KB금융보다 더 나은 상황인 건지 앞으로 KB금융만큼이나 글쎄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는지 우리금융하고 KB금융하고 많이 달라 보이시는지요, 일단. 금융사들, 금융지주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차트도 비슷하고, 예. 빠진 폭도 비슷하고, 예,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데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아까 번에 KB금융과 좀 비슷하신데요. 예.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리시면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은 좀 이탈했지만은 좀 어제 반등이 났고 네. 앞으로 좀 저가주의 어떤 매수세가 붙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17,000원대까지는 반등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18,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지수가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18,000원대, 17,000원대에서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네.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손절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는 손절 얘기한다면 14,0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일단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B금융 그리고 우리금융 연이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제가 정영한 시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포트폴리오에 뭐가 좀 좋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IT 부품주가 뭐 좋다고 했을 때 IT 부품주를 싹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맞는 전략인 거지.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포트폴리오는 좀 잘못됐습니다. 같은 금융주를 담는다는 것은 금융주의 어떤 흐름에서 조금 금융주가 나빠진다면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수익이 나면 많이 나겠죠. 근데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50%, 60% 담는 것도 사실 힘들고요. 네. 한 종목당 많이 담으면 30%, 아니면은 20에서 25%. 네. 네, 그래서 지금 금융주보다는 사실은 어떤 IT주나 네. 아니면은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 이런 쪽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서 같은 종목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들을 같이 조금 섞어서 주는 게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서 코는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코스피가 1570선은 유지하려 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사줍니다. 연기금이 확실히 구원 투수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서 1570 깨는 것은 오늘 아침은 일단 막아주고 있습니다. 1574, 75까지 올라오면서 낙폭을 30포인트 이내로 좀 줄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1000억 가까이 팔고요. 코스닥에서 오늘 아침에 잠깐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70선이 위태위태 보이더니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가서 지금 한 10포인트가량 빠진 467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증시 양 지수도 중요하겠지만요.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1250원까지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수출주도 오늘 활짝 웃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환율과 상관없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575포인트까지 올라오네요. 곧 있으면 중국장이 열리게 될 텐데 말이죠. 오늘 일본 증시는 우리와 비슷한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되돌림이 있을런지, 어느 정도로 또 견주하게 흘러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켓앤 센 증시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